자기야 언제 와? 뭐.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킨즈의 연아 유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킨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다룰 제목으로는 일본 초식남을 넘어서 절식남으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초식남 이렇게 생각하면 뭐 풀을 먹는 남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처음 딱 떠오르는데 어떤 건가요? 그쵸. 여기 이렇게 그림에도 있듯이, 그쵸. 풀만 뜯어먹고, 또 이렇게 순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은 그럼 혹시 초식남? 초식남? 혹시 초식남? 네. 제 남편은 채소 좋아하고요. 네. 고기도 좋아하고요. 네. 이거 이렇게 건강에 약간 신경을 쓰면서 서플리멘트 많이 먹고요. 예, 단백질남입니다. 네, 단백질남. 네.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그 초식남을 만약에 그 채소를 먹는 남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 남편분은 그 한 6년 정도 초식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있었어요. 왜냐면 6년 동안 베지테리언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단백질남이긴 하지만 네. 똑같은 순간에 그렇죠. 초식남이기도 했던 약 6년의 과거지사가 있었네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초식남들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제가 그럼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남편분들이 이렇게 이 특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식남의 특징으로서 일본 자기가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약간 여자와의 관계 자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데이트하자 이런 말을 이렇게 걸 용기가 없는 남자, 그리고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또 가는 사람을 붙잡지도 않는 그런 남자, 그리고 자기가 리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잘 안 되면 바로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남자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당이 되셨는지요? 네, 오늘 많은 커플들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안 모두 됩니다. 다 퀸 미키 씨의 탓이라는. 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초식남, 뭐 절식남 이런 것이 남자들 사이에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문화이긴 하지만 이 문화가 생기기 위한 그 영향으로 페미니즘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면서 뭐 몬스타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몬스타녀 아니면 육식녀 뭐 이런 반대의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그런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그런 뭐 몬스타녀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응답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온 것이 초식남, 절식남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주제를 좀 주제 속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논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쵸. 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초식남이라고 하면 먼저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일본의 초식남을 좀 알아보기 전에요. 일본의 페미니즘의 역사를 짧게 여러분 짧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봐볼까요? 일본 페미니즘의 흐름으로서 60년, 70년도에 들어왔고요. 제1물결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음지화됐다고 합니다. 왜 음지화됐느냐? 그거를 제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은요. 이 이유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에서 1973년, 그러니까 70년대에 공산당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일본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정말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공산당에 5명 남자, 여자 5명이 아사마 산장이라는 곳에
들어박히면서 어떤 여성을 인질로 잡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위한 그 경찰들과의 공방이 반성을 탔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시청률이 90%가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 국민들의 충격을 안겼고, 되게 공산당의 강한 이미지, 그 폭력적인 이미지, 그 빨간색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제 안에서도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도 3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에서는 약간 좌파 몰아내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페미니즘도 좌파 성향이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페미니즘도 같이 약간 나라에서 그렇게 몰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거의 정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좌파 척결하고 같이 이렇게 없어졌. 네, 그렇게 음지화되어 갔죠. 네.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서 역시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분위기를 타서 일본도 다시 페미니즘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강해지죠. 다른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를 적으로 보며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함을 주장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결과 나타난 게 초신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신남의 정의로서는 연애나 일에 서구적이고 내성적인 남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초신남을 넘어서 절신남, 그러니까 완전히 연애에는 관심도 없고 결혼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게 또 동성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성욕이 있고 또 여성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사는 남자인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그 3차원의 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 가상 캐릭터와 결혼한 사람이 나타났죠. 세계적으로 많이 기사화도 되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애니 캐릭터와 결혼한 콘도 씨라고 26살의 공무원이신 콘도라는 분인데요. 36살인가요? 네, 36살. 네, 36살입니다. 네, 이분도 그 기사를 보면은 10대 시절 여자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 미쿠라는 이 캐릭터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 상사한테 받은 그 괴롭힘으로 신경쇠약에 걸리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캐릭터에 빠지게 되고 결혼까지 이 캐릭터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만화 캐릭터와 결혼을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버젓이 공무원이라는 그런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에서는 전혀 이러한 트라우마가 이렇게 너무 밖으로 보여서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런 게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초식남들의 그런 성향을 보면 그런 게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2000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초식남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한번 저한테 그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브로마이드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화보라 그러나요? 화보를 이렇게 싹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만화 캐릭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만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엔 반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참 예쁜 그림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나중에 포기하시고, 진짜 여성분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수업도 다 이제 접으시고, 수업도 안 가시고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꿈에 대해서도 전혀 뭐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사실은 혼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고압적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뭐 초식남, 저식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만화 캐릭터 안에서 위로를 받고 현실의 여자한테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랑 아까 말씀하신 그 존경 그런 거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좀 이렇게 기본적인 소통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다면서 점심시간에 자기야 언제 와 뭐 이렇게 하면 남자가 아직 점심시간이잖아 금방 갈게 뭐 이렇게 마치 진짜 현실의 여자인 것처럼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어서 와, 뭐 수고했어, 잘 다녀왔어 이런 식의 우리도 자주 안 하는 아이고 그렇네요. 다시 한번 반성 모드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남성들이 폭력적이다 아니면은 남성들은 성만 좋아한다, 포르노만 좋아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가상 캐릭터들이 남성들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을 찝어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캐릭터의 남자들이 말하는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좋은 남자들은 이렇게 3가지 P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요? 3P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프리젠트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젠트.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제 부인이에요. 제 애기 엄마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소개해주는 거. 그리고 2번째 P는 남자들이 프로바이드, 그러니까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갖고 와서 가정의 밥을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비, 음식비, 집세 이런 것을 프로바이드,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그것이 있고 2번째는, 3번째는 이제 프로텍트,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새벽 1시에 갑자기 창문이 깨지고 누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여보 이거 우리 페미니즘 많이 공부했잖아. 당신 우리 평등사회야. 당신 가서 빨리 해봐. 어떡해. 우리 평등사회 하자. 이런 거 아니고 남편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우리 가정과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남자, 이런 3가지 P가 있는 남자를 우리 보통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초식남은 그 3가지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자신의 그런 책임은 남편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하지 않고 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존경과 그리고 칭찬 같은 거 그냥 가져가겠다.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난 트라우마가 있다. 난 피해자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그 여자들이 페미니즘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남성상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여자들은 진짜 그런 초신남의 그 성격, 그런 성향을 정말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결론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신남을 원하십니까? 초신남은 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약한 남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초신남은 친절한 남자가 아니라 여성과 가정에 대해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 초식남을 넘어 절식남으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프로그램은 저희 라이언 퀸즈의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Summer